자, 이어서 21번부터 볼게요. 21번 보면은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 가기 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맞죠? 기본적으로 조합 키,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할 영문자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2번은 이제 바로 가기 키 지정 시 영문자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조합 키는 컨트롤 시프트로 변경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크로를 기록한다.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가지고 바로 가기 키에다 대문자 C를 가지고 키로 하고 바로 가기 키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Shift C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Shift도 같이 키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대문자 알파벳을 설정할 경우. 근데 소문자 알파벳을 쓰시는 경우에는 Shift는 따로 추가가 되진 않고 이렇게 대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Shift C를 누르시겠죠. Shift C를 눌러주면 이렇게 Shift도 같이 키로 조합이 되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로 가기 키로 영문자와 숫자를 함께 지정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조합 키로 Alt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가기 키를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죠? 21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은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여러 개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지목 표시줄에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그죠? 아까 보셨죠? 시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 놓으니까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가 되는 내용이었죠. 2번은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뭘 누른다? 이거 해보신 적 있던가요? Shift F11키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시트의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요 시트를 클릭했어요. 요 시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F11키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되는 내용이었죠. Shift F11. 보통 이렇게 그 시트를 선택해 놓고 더하기 단추를 눌러주면은 어떻게 돼요? 선택한 시트의 오른쪽으로 시트가 추가가 되는데 나는 왼쪽에 추가하고 싶어. 기본 작업 3시트의 왼쪽에 추가하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뭘 누른다? Shift F11키 눌러주시면은 내가 선택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가 추가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보면은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에는 다른 실행 도구 몸의 실행 취소를 클릭하여 되살릴 수 있다. 다른 건 다 돼도 시트 삭제인 경우에는 되돌리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시트 9번을 선택했어. 얘를 지웠어. 분명히 여기 지금 되돌리기 살아있는데 되돌리기 단추가 살아있는데 얘를 갖다가 제가 시트 9번을 갖다가 삭제했어요. 삭제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되돌리기 단추를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트를 삭제했던 내용이 그죠? 취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면 다른 게 취소가 되죠. 다른 작업이 취소가 돼요. 되돌리기 명령을 통해서 시트 삭제한 내용을 되살릴 수는 누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딴 건 다 돼도 시트 삭제를 하신 내용은 되돌리기 그러니까 실행 취소 단추를 클릭해서 되살릴 수 없다는 거.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되살릴 수 없는데 있다고 나왔으니까 얘죠. 그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통합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시트 이름이 만들어지죠. 제가 여기 시트를 갖다가 하나를 복사했더니 시트 1번에 2번으로 이렇게 일련번호가 붙어요.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그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를 갖다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시트가 복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일련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하는 일련번호가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이런 형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8쪽으로 건너가서 128쪽 가셔가지고 23번을 볼게요. 23번은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추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없다. 이건 거꾸로 설명을 했네요. 단추엔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가 없어요. 단추는 여러분들 매크로 지정할 때 썼던 그 단추 있죠. 그 단추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볼게요 한번.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단추를 넣었어. 단추를 넣은 다음에 단추를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추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삽입에 보면 링크 메뉴가 죽어있죠.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즉 우리 매크로 지정할 때 사용했던 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데 도형에는 돼요. 도형에는 도형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도형 하나 넣고 도형에다가는 하이퍼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도형 집어넣고 도형 클릭하고 삽입에 링크에 링크, 이건 되죠 이제. 그래서 1번 보기는 거꾸로 정반대로 설명해놨죠.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써놨는데,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죠. 그리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답은 1번이 되겠군요. 그죠?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통화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 있어요. 다른 통화문서로 걸 수도 있고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도 있죠. 여기 들어가서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존 파일 웹페이지에서 다른 문서로 하이퍼링크 걸 수 있고, 또한 웹페이지 웹 주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이퍼링크 걸 수도 있겠고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어, 현재 사용 중인 통합문서의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재 열려있는 통합문서가 있다면은 그 문서로 해서 이제 어, 현재 문서의 다른 시트로도 이렇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셀 주소도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해당 시트에 A1 셀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3번 보면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을 보면 A7셀에 수식 이걸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서미프스래요. 서미프스 썸은 무슨 소리야? 합계를 내어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if는 조건이고 뒤에 s가 붙었네요.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조건이 두 개의 조건이 설정되었죠. 손목이 그러니까 A2부터 A6까지 중에서 연필이라는 조건이고, 대리점 즉 B2부터 B6까지 중에서 서울인 거, 즉 손목이 연필이면서 지역이 서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들에 대한 무엇? D부터 D6까지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의 합계를 구해주신 거니까 뭘까요? 연필이면서 서울인 건 두 군데가 있네요. 그죠? 연필 서울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걔네들의 판매 실적은 각각 300과 200이네요. 그죠? 이걸 합쳐주면 뭐가 되는 거죠? 합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500이죠. 답은 몇 번? 24번 답은 2번 500이 되는 거죠. 24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25번. 25번. 워크시트의 F8셀에 소식을 이렇게 입력하는 중에 달러를 한글 니은을 잘못 입력해서 어떤 오류가 나올까요?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 이름이 잘못되었다. 라는 오류? 바로 뭐냐면 네임 오류죠. 네임 오류죠. 25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6번. 26번은 다음 차트는 엑셀 점수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자동합계는 아니죠. 오차합계도 지금 없고 평등구하기도 없고 그럼 어떤 걸 한 거야 지금? 추세선이죠. 바로 답은 몇 번? 2번이죠. 참고로 이제 그 오차막대는 뭐냐면 오차막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이 계열에 대해서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오차막대를 한번 넣을게요. 오차막대 넣으니까 표준 오차 하면서 이렇게 오차막대가 들어가죠. I자 모형처럼 들어가는 애가 바로 오차막대 얘가. 오차막대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 추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7번. 27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행렬 머리글 항목은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인쇄 제목 항목을 이용하면 특정 부분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었죠? 아까 보셨죠? 제목행 같은 거 매 페이지마다 반복을 시켜줘야 된다면 그걸 갖다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작업 숙제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눈금선이 바로 셀 구분선이죠. 셀 구분선이 인쇄가 되겠죠. 그걸 체크하고 이렇게 그 눈금선 항목을 체크하고 인쇄를 하게 되면은 셀의 구분선이 같이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번은 셀 메모 항목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셀에 메모가 있어도 어찌 되는 거야? 메모는 인쇄가 안 되죠. 그래서 27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다음 아래 왼쪽 시트에서 번호열의 삼행을 삭제하더라도 오른쪽 시트처럼 번호 순서가 1, 2, 3, 4, 5처럼 유지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제가 여기 제가 A2부터 1부터 쭉 입력해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입력했어. 입력했을 경우에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에 선행을 삭제했어요. 즉 여기 3자가 들어있는 행을 사행을 전체 삭제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삭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삭제되는 거죠. 뭐. 3번이 삭제가 되면서 기존에 입력됐던 내용이 이제 1, 2, 4, 5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삭제해도 일련 모드가 유지가 되게 하는 방법 바로 뭐냐면 로우 함수라는 걸 이용해요. 는 찍고 여기다 로우라고 줄게. 로우. 로우 함수는 뭐냐면 로우 함수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수를 안 넣는 거예요. 인수를 넣지 않고 이렇게 로우 함수를 선언하고 바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여기 뭔가 나오죠. 2가 나와요. 로우 함수는 뭘 구해주는 거냐면 행 번호를 구해주는데 바로 그 셀의 행 번호를 구해줘요. 여기서 어떤 셀의 행 번호냐면 이 로우 함수가 들어간 셀이 어떤 셀이야 지금? A2 셀이죠. A2 셀에 로우 함수가 들어갔고 자, A2 셀의 행 번호는 다름 아닌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로우 함수 같은 경우 인수를 따로 넣지 않으시면은 로우 함수가 들어간 셀에 셀 주소를 읽어 들려가지고 그 주소에 무엇을 행번호를 구해줘요. 그래서 2번이 나오는데 난 1번 여기 2번을 갖다 1번으로 맞춰주고 싶어. 1번부터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빼기 1을 해줘요. 빼기 1을 해주면 2 빼기 1이 되면서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이제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3자가 들어있는 사행을 또 삭제해 볼게요 한번.
사행 전체를 갖다가 우클릭하고 삭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번호가 유지가 돼요. 3번이 그대로. 아까는 2번 다음에 4번이 건너뛰기가 되는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요 함수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그죠? 행 번호의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죠? 중간에 건너뛰기가 되는 게 아니고 1, 2, 3, 4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는 가장 올바른 보기는 3번이 되는 거죠. A2셀에 로함수 빼기 1을 입력하고 채우겐들을 복사해서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행이 삭제가 되어도 삭제된 행은 그대로 복원되죠. 이렇게 로우로 이용하는. 그럼 컬럼은 뭐예요? 컬럼. 컬럼은 뭐 같아요? 컬럼 함수는 멸본을 구해줘요. 컬럼 함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여기다 이제 컬럼 함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인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컬럼 함수에 갖다가 선언하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이제 컬럼 함수는 뭘 구해준 거냐면 아까 로우 함수는 뭘 구해줬었어요? 행번호. 그럼 컬럼 함수는 뭘 구해줄까요? 얘는 열번호. 열번호. 열번호를 구해준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B1셀에 지금 컬럼 함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컬럼 함수가 들어간 B1셀에 열 번호를 구해준 결과 뭐가 나올까요? 2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걸 1번을 맞춰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뭘 해주면 돼요? 빼기 1을 해주시는 거죠. 빼기 1을 해주시면 이렇게 1번으로 맞춰주게 되겠고 옆으로 채우기로 채워주시면은 1번, 2번, 3번 하면서 이렇게 일련 번호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28번 문제였죠. 28번 문제 같은 경우 로우하고 컬럼 함수를 이용한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답은 3번이었죠. 자, 29번은 다음 중 정렬 기능이죠.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이 정렬의 정의가 이거죠. 워크시트에 입력된 재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거 맞죠? 그리고 정렬 옵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정렬하셨다. 정렬 들어갔을 때 옵션에 보면은 이런 내용 있죠. 방향을 갖다가 위쪽에서 아래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1번, 2번 맞는 내용이죠. 3번은 오른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하던가요? 아니죠. 맨 마지막으로 밀려요. 어떤 경우든 오른차순 정렬하든 내림차순 정렬하든 공백은 가장 마지막으로 밀린다 이거죠. 답은 그래 몇 번? 3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선택한 데이터 범위의 첫 행을 무엇으로? 머리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첫 행을 갖다가 정렬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머리글행으로 섞겠다. 그게 이제 가능하죠. 바로 정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29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시죠. 30번 문제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이투셀의 함수식이 choose 함수죠. 랭크점 이투 함수는 뭐요? 순위를 구해주는 건데 일단 D2셀에 있는 값의 순위를 구하겠다는 건데 D2셀이 뭐요? D2셀? D2셀은 바로 뒷날의 합계 92점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몇 등일까를 구해주는 거죠. 어디서? 합계 전체 중에서 몇 등일까 구해주는 건데 몇 등이요? 큰 거 순으로, 즉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매겨준다면 몇 등이요? 3등이죠. 그죠? 3등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3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3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3번이 바로 이 추주 함수의 찾는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즉 뒤에 나오는 애들 있죠. 천하, 대한, 영광, 기쁨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천하, 대한, 영광, 기쁨이라는 값 중에서 무엇을? 세 번째 값을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야? 0광이 되는 거죠. 30번 답은 그래서 3번 0광이 되는 거겠고요.